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고요. 투자 보고서 같은 거 읽을 때 이제 아주 빈도가 높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아무리 봐도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이 옛날부터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어들은 이제 꼭 투자 관련된 보고서에만 나오는 용어들은 아니에요. 좀 두루두루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이제 회사에서 업무상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닌 단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이랑 별로 접점이 없는 분들은 이제 오늘 좀 보고, 아,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약간의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MOM, QOQ, YOY. 이건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MOM은 전월 대비 이번 달 실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다음에 QOQ는 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 그 다음에 YOY는 전년 동기 대비. 만약에 지금이 1월 7일이다 라고 하면은 작년 1월 7일,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MOM, 뭐 QYOY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밑에 뜻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다 보면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있고 가이던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에서 합의한, 형성한, 뭐랄까, 약간의 합의한 예측치라고 해야 될까요? 추정치를 컨센서스라고 하고, 가이던스는 회사에서 던져주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만큼 할 것이다 라고 던져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나 숫자들을 말하는데, 컨센서스는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시를 하는 게 시장의 컨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내년에 매출액 500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그 값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그 비슷한 값을 내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값을 내고 하면 그거에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고, 가이던스는 우리 회사는 5년 안에 매출액 1조에 영업이익 뭐 10%는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숫자들이 있죠. 그거를 주로 이제 가이던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게 나오는데, 어닝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익인데,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올렸냐, 이익이 얼마냐, 그거를 그냥 어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익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컨센서스 있죠. 시장에서 이 회사의 실적은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 그러면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파랑 캐펙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건 뭐 부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케이펙스라고도 하고 캐펙스라고도 하고 카펙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어떻게 부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먼저 캐파 보시죠. 캐파는 캐파시티를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캐파가 얼마냐. 주로 이제 이 캐펙스는 주로 이제 제조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는 단어일 텐데, 캐파라고 하면 그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연필 만드는 공장인데 연필 1년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맥스 캐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연필을 1년에 한 100만 자루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연필 100만 자루가 최대 캐파가 되는 거죠. 캐파. 그리고 케이펙스 이거는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회사가 뭐 돈을 쓸 일도 많고 돈을 받을 일도 많은데, 캐펙스라고 하는 건 회사가 돈을 쓰되 그 쓰는 돈이 투자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새로운 신공장을 짓는데 돈이 들어간다. 그럼 그 신공장이 다 지어지면 그 공장에서 새로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매출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본, 이걸 이제 캐펙스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셨죠. P, Q, C. 이것도 이제 제조업에 투자할 때, 제조업 바탕으로 투자할 때 많이 보시는 단어일 텐데, PQC를 많이 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는 가격, Q는 양, C는 비용인데, 주로 이제 뭐 P 곱하기 Q가 뭐 어떻게 올라가면은 회사 실적이 비약적으로 오르고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서 주가도 오른다 이런 논리를 많이 보셨을 텐데, P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 라면 100만 개를 파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P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올렸어. 그럼 만약에 회사가 더 커지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연간 100만 개 생산하는 라면의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뭐 200만 개를 생산해서 팔든지 300만 개를 생산해서 팔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Q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회사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은 P가 늘든지 Q가 늘든지 아니면 P 곱하기 Q가 같이 늘든지 P와 Q가 같이 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이제 코스트의 C를 딴 건데 C는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연간 10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해서 팔던 회사가 라면 값을 올리고 캐파를 확장해서 라면이 연간 200만 개 생산돼서 팔릴 수 있도록 공장 캐파도 늘리고 거기에다가 라면 한 개당 생산 단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러면은 외형도 크면서 이익단도 늘어나니까 훨씬 이익이 빨리 늘어난다겠죠. 그래서 그 PQC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두시고 제조업 투자하실 때는 요 PQC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기본적인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이거 은근히, 이게 말을 잘못하면은 굉장한 착오를 줄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뭐 투자 쪽도 이런 거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던데 이번에 정치 쪽도 보니까 평론가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6%에서 다시 다음 주에 조사를 하니까 뭐 12%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100%가 증가한 거예요. 100%. 맞죠? 100% 증가한 건데 이거를 6%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6% 증가한 거면 6%에서 다시 6% 오르는 거니까 실제로 6%에서 6% 오르면 요만큼, 요 눈곱만큼 오른 거예요. 이 6%에서 12%가 된 거는 6% 포인트가 오른 거죠. 6% 포인트. 퍼센트로 하는 거면은 100%가 오른 거고. 그래서 이 퍼센트 포인트 구분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IR 간다. IR 한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R. PR, IPR. 이게 뭐냐면은 IR은 Investor Relations. 그러니까 IR은 투자자를 상대로 회사가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투자자들 상대로만. 그게 IR입니다. IR.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접점을 갖고 있는 쪽이 IR이죠. 네, 우리 뭐 회사에 전화하면 IR 쪽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PR은 뭐냐? 이건 이제 Public Relations인데 이건 이제 대중 상대로, 대중들 모두를 상대로 회사 홍보 활동을 하는 걸 PR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IR, PR을 동시에 하는 IPR이라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주담 뭐 주식 담당자의 줄임말인데 주로 이제 이 IR 업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담이라고 부르죠. 주담. IR 담당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뭔가 전화를 하거나 물어보면 주로 이 IR 담당자, 그러니까 주식 담당자라고 하죠. 주담 분이 전화를 받으시죠. 네. 주식 담당자를 줄여서 주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Q, 2Q, 3Q, 4Q 이거 보셨을 텐데 이건 분기입니다.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 하나가 3개월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1H, 2H 요런 것도 이제 투자 분석 리포트에서 종종 보실 텐데 이게 퍼스트 하프, 그 다음에 세컨드 하프입니다. 이건 이제 6개월 단위입니다. 반기. 요건 이제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단위. 퍼스트 하프는 전반기, 그 다음에 세컨드 하프는 하반기. 그 다음에 요걸 다 통칭해서 1년. 이렇게 1, 2, 3, 4분기를 합하면 1년 되죠, 1년.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1년.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이 연도 뒤에 E라고 붙고 연도 뒤에 F라고 붙은 걸 많이 보실 텐데 이 E라고 붙은 거는 Estimate의 약자고 F라고 붙은 거는 Forward, Forecast 약자인데 이게 약간씩 의미가 있어요. 이게 E라고 붙은 거는 보세요. 2021 E라고 돼 있죠. 이 Estimate거든요. Estimate는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이미 2021년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영업기간이 지나간 시점, 2022년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런데 아직 실적은 안 나왔어. 아직 실적은 안 나와서 그냥 잠정치로, 에스티메이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고, 에스티메이트의 E라고 하고, 그다음 포워드, 포워드는 뭐냐면, 우리 포워드 퍼 그러죠, 포워드 퍼. 앞으로 이익을 추정해서 그 추정된 이익을 바탕으로 PER을 계산하는 걸 포워드 퍼라고 부르는데, 이건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영업할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 2022년 영업일이 다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2023 F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익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께서 이익을 이렇게 추정을 해놓은 거. 이거는 이제 F입니다. 포워드. 그다음에 P, 가끔 P라는 게 있는데, P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럼 이제 2022 P라고 붙겠죠, P. 그러니까 확정된 실적은 발표는 안 됐지만 이제 잠정치 실적은 공시로 발표가 됐을 경우에 그 실적을 쓰는 경우에는 2022 P라고 붙겠죠. 예. 그래서 이 EPF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2021 에스티메이트, 2022 포워드입니다. 요런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편하겠죠. 그다음에 OPM 하는데 OP가 몇 개야? 그 회사 올해 OP가 몇 개야? 그러는데 OP가 오퍼레이팅 프로핏의 약자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OP가 몇 개냐 하면 영업이익이 몇 개 나오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개라는 건 보통 우리가 1억을 한 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OP가 100개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요번 분기 OP가 100개 나온다 그러면은 요번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OPM이란 건 뒤에 M은 마진입니다. 마진.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 그래서 OPM이 뭐 10% 나온다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10%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이렇게 줄임말 영어말을 쓰냐 하시겠지만, 이게 편해서 그래요. 다들 편해서. 영업이익률이 5% 나온다 말하는 것보다 OPM이 10% 나온다 하는 게 편하니까.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 하는 것보다 OP 10개 나온다 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좀 귀찮더라도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이거 이제 뭐 순이익은 NP라 그러고 뭐 NPM이라 그러고 뭐 다 비슷하게 이렇게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CAGR이라는 단어 많이 보시죠. 이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뜻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좀 이거 같은 경우 어떤 회사가 만약에 11년 동안 매출 성장이 이렇게 쭉 있었다고 쳐봐요. 뭐 어떤 해에는 53% 성장하고 어떤 해는 38% 성장하고 어떤 해는 2% 역성장하고 쭉 해서 누적으로 673%의 외형 성장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17.23% 연간 평균 성장한 거거든요. 연간 17%씩 11년 성장하면 673% 누적 성장이 되는데, 이 연평균 성장률을 CAGR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 재무제표라고 안 쓰고 막 FS라고 쓰기도 하고, 재무상태표라고 안 쓰고 BS라고 합니다. BS라고 쓰기도 하고, 뭐 손익계산서라고 다 안 쓰고 IS라고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현금흐름이 얼마냐 할 때 뭐 CF라고 줄여서 쓰기도 해요. 영업 현금흐름 뭐 OCF 이런 식으로 앞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줄였었어요. 그래서 뭐 BS가 어떻고 IS가 어떻고 뭐 FS가 어떻고 하면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도대체 밸류에이션이 뭐냐 하시는데, 그 투자할 대상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뭐 책 몇 권 나와도 될 정도로 워낙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수박과 탈게로 살짝 하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더 깊게 들어가려고 치면 나중에 한번 이거는 제가 콘텐츠로 또 만들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대상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플이 뭐냐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멀티플도 간단해요. 내가 1년에 1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나는 회사를, 가게를 갖고 있는데, 그 가게를 누가 팔으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 가게를 팔려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회사를 멀티플을 한 5배는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순이익의 5배. 그러면 내가 연간 순이익이 10억이 나는 가게니까 순이익의 5배면 이 회사를 50억 받고 팔고 싶다. 이 소린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멀티플 5배는 힘들 것 같은데 난 한 3배 정도 주고 싶은데 하면은 그 사는 쪽에서는 30억 정도 줄 수 있다. 나는 50억에 팔고 싶다. 이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멀티플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익의 몇 배수냐, 아니면 갖고 있는 자산의 몇 배수냐, 배수로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멀티플이죠. 예. 그런 개념이고,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가격 A, 어떤 가격 B가 있을 때 요 간격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스프레드 투자라고 할 때 뭐 많이 보는 섹터가 어디까, 뭐 골판지 섹터 이런 건 스프레드 투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원재료랑 판가랑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원재료 스프레드 판가가 벌어지면은 뭐 좀 투자 기회라고 보고, 이게 다시 줄어들면은 뭐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좀 안 좋다 보고, 이렇게 스프레드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걸 이용한 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간격을 스프레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 고잉 컨선. 고잉 컨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고잉 컨선이에요. 계속 기업. 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계속 원래 우리 상장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 회사의 영속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 계속 기업이라는 의미일 거야. 고잉 컨선이. 이 회사가 고잉 컨선이 가능하냐.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냐.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는 어떤 자산이 가격이 막 미친 듯이 폭락을 해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한 번은 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죽은 고양이를 건물 높은 데서 던졌을 때 던지면 고양이가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 하는 게 아니라 죽은 고양이가 땅바닥에 그냥 철푸덕 하는 게 아니라 던지면은 땅바닥에 한번 부딪히고 튕겨 올라왔다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뭐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자산이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한 번 땅바닥에 부딪히고 한 번은 튕긴다.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거예요. 이거 많이 볼 텐데. 이거 좀 복잡해 보이네. 별건 아니에요. 이 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PS죠. PS. PS는 per share라는 뜻이에요. 주당, 한 주당. 그러면 앞에 S는 sales죠. sales. 그 다음에 E는 earning, B는 book value, 그 다음 D는 dividend, C는 cash flow죠. 그러면 뭐예요? 한 주당 매출, 한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자본 총계, 한 주당 배당금, 그다음에 한 주당 현금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밑에 이 P 무슨 R 이거 붙은 거 뭐냐면은 이거는 앞에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다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 D는 레이쇼. 그러니까 이거는 S는 아까 세일즈라고 했잖아요. 한 주당 PSR은 한 주당 매출의 현재 주가. 한 주당 매출의 현재 주가. 그다음에 요 PER은 한 주당 순이익하고 현재 주가. 그 다음에 요 PBR은 한 주당 순자산 가치하고 현재 주가. 이렇게. 요 PCR은 한 주당 현금 흐름하고 현재 주가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분의 현재 주가를 하면 PER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당 매출액 분의 현재 주가를 하면 PSR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가치 지표인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PBR에 대한 거는 제가 옛날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도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블로그 포스팅은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영상으로 옮기면 좋을 텐데 한번 또 이것도 시간 날 때 옮겨볼게요. 아무튼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만 보시면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안 잊어버리시고 써먹었으면 좋겠고, 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몇 개를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 위주로 다뤄봤고요. 혹시 만약에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평소에 이 단어는 진짜 아무리 뭐 그냥 구글링 해보고 검색 엔진 찾아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기업 탐방을 가야 돼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